안녕하세요. 자, 2022년 1학기 기말고사 건대국어 2학년 시험 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뭐 한 10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기말고사 어떻게 나왔는지 분석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시험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제 양력 소개 좀 하겠습니다. 전 수자국어학원에서 이제 고등부 이제 전임 강사 맡고 있고요. 건대국어 1, 2, 3학년 내신 담당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간단하게 적어본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인 순서 한번 안내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등급 컷과 이제 난이도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이제 크게 이야기해 보고요. 두 번째로 시험지 내용에 대해서 좀 세부 분석을 해보면서 다음 시험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학습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방식 뭐 이런 것들 언급하면서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기말고사 시험에 대해서 이제 등급과 시험 분석해 보자면요. 선택형이 20문제가 나왔고요. 70점 배점이고요. 서답형이 8문제가 나왔습니다. 이제 그리고 30점 배점 나와서 일반적 형태입니다. 우리가 중간고사 때도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서답형 8문제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뭐 건대국어 시험의 특성상 건대국어 시험엔 참 색깔이 있어요. 자, 서답형 문제에서 결코 뭐 예를 들면 한 번씩 나오긴 합니다만 행 전체를 적으시오라고 하는 거 외에는 문장의 형태로 해서 긴 서답형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서답형 답이 서답형이라고 하지만 정말 짧은 형태의 서답형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사실은 적으라고 하는 어떤 그 뭐 선택형 문제하고 크게 차이는 없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서답형 문제가 정통적 방식의 서답형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건대국어 2학년 문학 시험의 특징이겠죠. 보통 이제 문장을 많이 적으라고 해서 문장에서 감점 시킨다든가 뭐 이런 식의 감점 포인트를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데 건대국어 시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약간 깔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등급 컷 봐보시면요, 좀 아직까지는 등급 컷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저도 뭐 확실하게 이거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90점 전후로 해서 1등급 나올 거고요. 85점 정도 전후로 해서 2등급 뭐 70점대까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고 80점 초반 정도에서 3등급 컷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뭐 난이도가 어떠냐라고 물어본다면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이다, 평이하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체감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외부 지문 문제가 지금 계속 늘어났습니다. 중간고사 때도 작년에 비해서 좀 늘어났다라고 표현했는데 기말고사는 그거보다도 조금 더 늘어난 형태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려웠다라고 느끼는 거에 아주 큰 포인트 중에 하나가 외부 시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이 시험지를 다 읽기가 어려웠던 시험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새로운 시들이 많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이제 그것들을 읽고 문제 답을 하기에 시간이 좀 부족했다. 그리고 시간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급하게 풀다 보니까 더 어려워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것이지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높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조정하신 것 같아요. 자, 시험지 세부 분석으로 가서 이제 이야기 한번 나눠보시겠습니다. 교과서 문학하고 모의고사 문학으로 이제 이렇게 시험범위 구성돼 있었는데요. 교과서 문학에서 이제 20문제 혹은 21문제 정도.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제가 20개에서 21, 7개에서 8개 이렇게 표현하냐면 또 굉장히 성의 있으시게 교과서 문학 지문하고 또 모의고사 출제 문학 지문하고 이렇게 엮어서 이제 그 문항을 출제를 하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어느 쪽으로 가야 되냐가 뭐 딱 갈라지진 않으니까 한 교과서 문학에서 20문제 정도 출제되었다. 모의고사 문학에서 뭐 한 7, 8문제, 8문제 정도 출제되었다라고 이렇게 모호하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딱 떨어지지 않아요. 자, 그래서 뭐 딱 예상대로 이제 나와 있는 이제 문제를 배점하는 것은 문제를 출제했던 것은 뭐 20문제에서 뭐 8문제 정도 요렇게 분배한 거는 뭐 미리 예고하신 대로 그리고 저희가 예상하는 대로 나온 것 같은데요. 이제 포인트는 3번인 것 같아요. 자, 외부 지문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 많이 됐어요. 자, 여기서 외부 지문이 많이 됐다라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외부 지문 나온 개수를 센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외부 지문의 비중을 결정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외부 지문이 예를 들면 1, 2, 3, 4, 5번에 외부 지문이 5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C가 5개나 외부 지문이 나왔어 라고 하지만 실은 그래봤자 한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봤자 한 문제예요. 한 문제에 5개의 외부 지문이 들어가 있을 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옳은 거 옳지 않은 거라고 했을 때 뭐 어떤 경우에는 하나만 알고 나머지 거 다 몰라도 충분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5개가 나왔지만 외부 지문 5개가 필요가 없는 경우도 많죠. 하나만 연계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거겠죠. 자, 그런데 자, 이번 시험이 어려웠던 이유는 뭐냐? 그렇게 1, 2, 3, 4, 5번 선지에 나오는 외부 지문 문제가 많았던 게 아니라 보기 박스에 외부 지문을 집어넣고 본문에 있는 본 시험 범위하고 2개를 맞붙여 버리는 문제가 나온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는 외부 지문이 압도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왜냐면 5대5 게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보기에 나와 있는 외부 지문과 본문에 있는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그 작품이 5대5의 비중으로서 1, 2, 3, 4, 5번에 이제 부딪히는 부분들. 얘하고 보기의 작품은 그렇지 않은데 가의 작품은 이렇다. 가와 보기 모두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이거는 5대5 게임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자, 이번 시험이 학생들 입장에서 어려웠다라고 이제 체감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건대국어에서 이렇게 보기에다가 외부 시를 등장시키는 게 제가 제일 많은 게 3개 정도를 본 것 같거든요. 이번 시험이 제가 본 역대급으로 가장 많이 보기 박스의 외부 작품을 출제시킨 시험지였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한 4문제, 5문제 정도까지 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건대국어 2학년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 문제가 조금 까다롭게 나오고 외부 지문이 적었다라고 한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서술형 문제를 지금 중간고사 때도 그렇고 이번 시험도 그렇고 계속 쉽게 냈어요. 자, 그런데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시험지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어려울 수도 모든 것이 다 쉬울 수도 없는 것이다. 왜? 그렇다면 나쁜 시험지가 되니까요. 범위가 넓으면 난이도가 낮아야 되는 거고 범위가 좁으면 난이도가 높아야 되는 거겠죠. 그래야 등급이 갈라지는 거겠죠.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등급을 가르는 기준이 하나는 존재해야 되는 것처럼 자, 그럼 작년에는 서술형 문제가 어렵고 나머지 것들이 어렵지 않았으니까 서술형 문제에서 등급이 갈라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서술형 문제를 어렵지 않게 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뭐 어떻게 해요? 가위바위보에서 등급 나눌 수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서술형 문제가 쉽다는 것은 곧 객관식 문제에서의 외부 지문이 많이 이제 등장하겠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밸런스를 맞추는 거죠, 시험지에. 자, 그래서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기말고사도 서술형 문제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훨씬 더 평이하다, 쉬운 정도의 서술형 문제가 출제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부 지문을 많이 출제해서 거기서 등급을 갈라놓은 시험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외부 지문이 좀 많이 나와서 어려웠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알려드리는 부분은 이제 이 시험을 준비하는 이제 학생들 혹은 어머니들께서 보신다면 외부 지문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작품의 숫자를 세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어떤 형태로 외부 지문을 가져오느냐, 본문에다 집어넣느냐, 보기 박스에 집어넣느냐, 선지에 집어넣느냐, 3가지 유형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 3가지 유형의 각각의 외부 지문의 이 출제 혹은 외부 지문이 실제 시험 점수에 관여하는 비중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만 세면 안 됩니다. 숫자만 세고 비중이 높다 낮다를 정확하게 볼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어찌됐건 이렇게 보기 박스 혹은 본문에 외부 지문이 들어가는 것은 점수에 미치는 비중이 큰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2학년 시험 아마 내년에도 똑같은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혹은 내년에는 또 한번 흐름을 바꿔서 서술형은 어렵게 외부 지문은 적게 이렇게.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렇게 2개 반비례 관계로 다닌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내신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십니다.
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일단 여기서 2학기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학년 어머니들 혹은 2학년 학생들이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번 시험이 어떻게 나왔나를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다음 시험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그 의미를 두고 있는 경우도 많으실 텐데 또 이제 슬프게도 1학기는 문학을 거의 100%로 보는 시험이었다면 2학기는 문학이 아니라 2학기는 독서를 거의 100%로 보는 시험입니다. 자, 그래서 2학기 시험은 사실 1학기하고 완전히 다른 시험이 출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학기 시험은 어떻게 나오느냐라고 한다면, 자, 독서 지문, 그러니까 그러니까 독서 지문이라고 해서 이제 설명문들인 거죠. 자, 독서 지문들로만 이루어진 시험이 나오는 건데, 자, 이 시험이야말로 진짜 제가 뭐 학생들한테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자, 거지가 왕이 될 수 있는 시험이다. 역시 마찬가지로 왕이 거지가 될 수도 있는 시험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기본적으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밑바탕의 지식 같은 게 거의 쓸모가 없어요. 2학기 독서 시험은 정말로 이번 6주 동안의 승부가 가능한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이나 밑바탕이 별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4등급, 5등급 맞는 학생이 2등급, 1등급을 맞을 확률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바로 다음 시험에. 근데 그게 가능한 시험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하고 있죠. 2학기 시험은 정말 제로 베이스에서 다 같이 뛰는 시험이다. 그러니까 점수가 이때까지 안 나왔던 학생들은 갑자기 뜬금없는 1등급도 한번 맞아볼 수 있는 시험이지만 또 잘해왔던 친구들 입장에서는 막판에 다 된 밥에 재 뿌려버릴 수도 있는 그런 학기가 될 거다라고 해서 2학기 독서 시험은 정말 목숨 걸고 해야 된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너네가 뭘 공부할지 모르겠다 애매하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분명히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대로 오히려 훨씬 더 긴장감 있게 가야 될 거다라고 제가 강조 많이 드렸습니다. 재원생들한테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강조하는 세 가지 포인트죠. 자, 내신 어떻게 잘합니까? 이해해야 된다, 암기해야 된다, 적용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세 개의 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옆에다가 X 쳐놨습니다. 왜 X 쳐놨느냐? 이해하기, 암기하기, 적용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하게 병렬적으로 이거 세 가지가 중요한 거야. 오늘은 암기해야겠다. 오늘은 이해해야겠다. 오늘은 적용해야겠다. 자, 이런 식으로 순서 없이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축은 분명한 순서가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제가. 자, 먼저 이해한 것을 암기하고 암기한 것을 적용해 봐야 됩니다. 자, 왜 이렇게 제가 이걸 강조하냐면요. 자, 솔직히 말해서 1단계하고 2단계를 바꿔서 하는 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왜? 암기하는 게 가장 까다롭고 어렵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데 암기부터 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습니다. 제일 힘든 것부터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사람들은. 자, 그럼 일반적으로 사람의 심리는 어떻게 됩니까? 가장 안 힘든 거, 가장 편한 걸 제일 먼저 하려고 하죠. 자, 그러면 이해와 암기와 적용 중에서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가장 쉽다고 생각하는 거, 가장 품에 안 들이고 시간을 휙휙 보낼 수 있는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3단계 적용이겠죠. 자, 그래서 학생들은 이해도 안 되고 암기도 안 되는데 적용부터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적용이 뭡니까? 문제 푸는 거죠. 뭔지도 모르고 문제부터 풀고 있는 거야. 자, 가장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자, 그래서 자, 이해부터 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시고 이해한 걸 외워야 되는 거고 외운 걸 통해서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효율적 공부 방식이에요. 자, 이해하고 암기가 됐으면 적용 부분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문제 풀면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일단 문제 푸는 것 자체가 오래 걸리지 않아요. 대부분의 내용들이 머릿속에 암기가 돼 있기 때문에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빠르게 문제를 풀면서 내가 모르는 것들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죠. 정확하게. 그런데 적용부터 앞으로 가버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뭔지도 모르고 푸니까 문제 푸는 거 어떻겠어요? 아주 느리겠죠. 빨리 못 풀겠죠. 일단 시간 낭비예요. 자, 그 다음. 자, 많이 틀리고 거의 다 틀리고 찍어서 맞아버리고 이래버리니까 내가 뭘 아는지 모르는지도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적용을 먼저 해버리는 순간 공부의 틀이 그냥 거의 무너져 버린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가장 안 좋은 공부 습관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2학기 내신 특히 제가 독서 지문들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거 이해하고 암기하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글이 길어요.
글이 막 6페이지, 7페이지가 꽉 차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 정확하게 안 읽고 막 문제만 때려 푸는 순간 뭔가 하긴 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현상이 벌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자, 1학기 문학 마쳤고 우리가 2학기 내신을 준비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2학기 때도 제가 항상 하던 대로 이해 암기 적용의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 제가 다 마쳤고요. 뭐 항상 말씀드립니다. 수자학원과 함께하면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저희하고 함께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등록만 하고 다닌다고 해서 뭐 제가 초능력을 발휘하는 것도 아니고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느냐? 과거의 기록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기록? 과거의 기록.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들, 제가 갖고 있는 지식들, 제가 갖고 있는 느낌들, 이런 것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것들을 잘 관리하고 있고요. 자, 그것들을 저희가 제시합니다, 학생들에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가져주셔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열정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 열정으로 이해하고 외우고 적용해보고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성공을 가져갈 수 있다. 제가 이렇게 강조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한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열정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의 열정, 저희 학원의 기록들, 과거들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리고요. 부족한 결과 나온 학생들과 어머님들께는 항상 죄송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잘 본 학생들한테는 고마움 갖고 있습니다. 자, 2학기 내신은 더 많은 학생들이, 더 많은 어머님들이 저에게 고마운 마음을 느끼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 마무리할 거고요. 여러분들 1학기 내신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